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화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32살 여성입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현재 서울에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고 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왜 영화 같았냐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제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제가 괴로워했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분이셨거든요. 마치 자기 아들 주변, 그러니까 제 전 남편 주변에 얼쩡거리는 여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달까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답니다. 물론 이혼하면서 통쾌하게 복수하고 받을 거 받고 나와서 더 이상의 미움도 미련도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큰 마음 먹고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내 딸, 내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별말 없으셔? 왜? 아무 말 없던데? 자기가 인사드릴 때 너무 긴장했던 거 아니야? 아직도 여운이 남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나 쳐다보시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 아닌데? 아무 말 없었는데 자기가 괜히 긴장해서 그렇게 느낀 걸 거야. 아니야. 사실 나 그날 화장실 다녀오면서 들었다고. 호영 언니한테 하는 얘기. 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회사 다니면서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설친다고. 모아둔 돈이나 있겠냐고 하셨어. 에이, 설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라니까. 그때 괜히 뚱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찍힌 거 아닌가 싶어.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나 엄마가 그랬다 해도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랑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자주 찾아뵈면 좀 좋아하시겠지? 그럼 자주 보면 익숙해지니까 금방 좋아하실 거야. 알겠어. 노력해볼게. 저는 남편과 업무로 만난 케이스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커피 유통회사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업무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위아래로 쳐다보기 바쁘셨고 저는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계속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뵈면 좀 달라질까 싶어 주말마다 인사도 드리러 가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남편 통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거나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제 이름 대신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행동도 하셨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고 황당한 마음에 싫은 소리는 못하고 남편에게 화풀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에 겪은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얘, 너 집에 있니? 네. 오늘 병원 갔다가 집에서 조금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넌 참 팔자도 좋구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데 그럴 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원. 어머니,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이 낳고 금방 복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퍽이나 그러겠다. 잘난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 네가 집에서 커피 시켜 먹고 밥 시켜 먹고 다 축내고 있잖니? 그런 게 아닌데요. 어머니 저 서운해지려고 해요. 엄마, 뭐야 갑자기? 이 사람 임신했잖아. 그만 좀 해. 아이고, 유별나다. 지 마누라는 끔찍하게 챙기지 아주.
네 엄마나 그렇게 신경 써봐라. 밥이나 축내는 년 뭐가 좋다고. 엄마, 말이 심하네?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해? 내 아이 임신한 사람이야. 엄마 손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정 취해야 하는데 왜 그래? 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머니, 저 진짜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제 탓만 하세요? 그리고 돈 축내는 년이라뇨? 저 그이가 주는 돈 안 쓰고 제 돈 쓰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냐?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거사.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제 부모님은 왜 들먹거리세요? 뭐만 하면 제 탓에 제 부모님 들먹이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이셨을 텐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 당신도 그만해 좀. 자기야,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자꾸 내 탓을 해? 그만하라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중립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홀몸도 아닌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고. 당신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알겠는데 나도 피곤하다고. 그럼 나는 누구랑 말해? 누구한테 터놓고 이야기하냐고. 또 그런다 또.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분명히 피임하자고 했지. 자리 잡고 가지자고 했잖아. 왜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딱 한 번 실수했다 그래. 나도 예민하니까 괜히 싸우지 말지. 응?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말야.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먹는 것도 차별하시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정말 당신이나 어머니나 너무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지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며 대놓고 지적질 하시는 건 물론이고 임신한 몸인데도 옛날 이야기 들먹거리며 은근히 집안일을 시키기고 했고요. 그리고 하도 동네 어르신들께 제 흉을 보고 다니고 대놓고 제 흉도 보셔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거니 하고요. 그러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퇴근하고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야, 너 어디야?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이제 연락 받고 가고 있어요. 아휴, 속 터져서. 너는 뭐 하는 앤데 이제야 오는 거야. 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이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골절되었다고만 들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고를 당한 거 자체가 심각한 거지. 넌 애가 왜 이렇게 굼떠?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어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왜 저 때문인데요? 그이 사고 난 게 제 탓이라고요? 그럼 네 탓이지.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사고 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뭘 어찌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만 하시냐고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너 그냥 병원 오지 마라. 네? 너 때문에 사고 났는데 내 아들 상태 더 나빠질라. 너 그냥 집에나 있어. 우리 아들 살려내. 어머니, 저도 호균 씨 상태를 봐야 상황 판단을 하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이 못 배워먹은 년아.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럼 너 보고 뭐라 하지 누구 탓을 해? 병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하, 진짜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뭘 어째? 병원 근처에 오지도 마. 부정 타서 내 아들 잘못 될라. 얌전히 집에 짜져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고 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몰아세우셨어요. 임신 중기로 넘어가니 배도 많이 나오고 몸이 무거워졌는데 배뭉침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다리 수술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해서 거의 3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고 매일같이 연락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일삼으셨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되었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집안 대 끊기게 할 거냐는 말은 기본이었고요. 애 낳은 거나 다름없어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쓸데없이 돈만 축낸다며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멍청하고 모자란 며느리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몸, 쓸데없는 년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겼죠. 남편이라는 놈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아픈 다리 핑계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응원이나 도움 따위는 기대하기 어려웠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니,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난리쳐야 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와이프 편 들어주면서 괜찮냐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도 저도 아닌 태도던데.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내가 중간을 지켜야지. 당신이 지킬 거야? 무슨 소린데? 내가 누구 편 들어주면 분위기가 뭐가 되겠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속상하게. 그럼 불평을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 신경 쓰이게 진짜. 그래, 말을 말자. 저는 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계획적인 임신은 아니었지만 막상 아이를 잃고 나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머릿속만 복잡하더군요. 신경 안정제나 소화제 여러 약들을 먹어야 했고 그 약에 의존해서 폐인처럼 지내는데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오고 있었고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연락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전 부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지수예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세요? 네? 다짜고짜 무슨 소리세요? 당신 누구예요? 아,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호균 씨의 두 번째 전처 박경아라고 합니다. 네? 박경아요? 남편 전 여자친구 이름인데. 어떻게 절 아시네요.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 당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전처라고요? 우리 그이가 결혼했었어요? 네, 했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왔지만요. 정말 황당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쵸? 어이없고 황당하죠? 그래도 그쪽은 똑똑해 보이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 절 아세요? 어떤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진실에 놀랄 수도 있으니 잘 따라와요. 제가 복수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난 뒤 깊은 고뇌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결혼 이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지금까지 숨겨온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하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싶은 찰나 전 부인이 알려준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당연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부랴부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건질까 싶어 시어머니가 계실 땐 무조건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저를 붙잡기 바빴고 어떻게든 저를 다시 돌려세우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다던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흥청망청 쓰느라 가진 게 없었고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주느라 전 재산을 탈탈 털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내가 왜? 난 더 이상 자기랑 할 말 없어.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세아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침착해지면 안 될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동안 너한테 죄를 저질렀으니 금방 풀리진 않겠지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이미 이혼 판결 나고 위자료랑 다 받았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저한테 할 말이 남아 있어요? 아, 준 돈 다시 뺏으려고요? 아니, 그게 우리도 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잖니? 그런데 단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제가 왜 신경 써요? 알아서 하셔야지. 잘난 아드님 대기업 다니는데 두세 달만 일하면 금방 돈 버는데 왜 저한테 빌붙으시려고 하세요? 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 미친놈아. 네 마누라가 아이 잃고 제정신 아닐 때 넌 뭐 했냐? 네 엄마랑 하하호 웃고 다녔지?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게 남편으로서 할 짓이냐? 아니, 그건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닥쳐. 어쩔 수 없긴 뭐가? 네 마누라가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나 몰라라 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 머저리야? 그래도 머저리는 좀 아니지 않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머저리라니. 어머니도 좀 정신 차리세요. 아, 이혼했으니까 이제 가족 아니네요. 아줌마, 저한테 뭐라 할 권리 없거든요?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직 할 말 있어요. 아줌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사기죄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라고요. 아니,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으면 자식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지. 아줌마가 유별나니까 그럴 정신도 없었겠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닥치세요, 너는. 네 엄마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 입을 꼬매버릴까 보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야. 아가, 이러지 말고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지수야.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니, 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말 뭘로 들었대? 난 할 말 없고 들을 말도 없어요. 그럼 난 이만. 그렇게 1년 반의 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고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걸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제 주변엔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이 되셨나요? 제 나이가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후회 없이 살려고요. 이혼한 경험으로 인해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들어갔네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많은 공감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